혈풍의 시작. 서장 붉은 달 아래 칼날이 달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다. 아니, 달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내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선혈이었다. 그 마지막 자객이 쓰러지며 토해낸 신음은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15구의 시체가 작은 주막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 한가운데 16살 소년이 피 묻은 검을 들고 서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진무혁.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주막집 아들이었다. 아버지 진무성은 10년 전 강호를 떠나 이곳 변방 마을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아버지. 무역의 떨리는 목소리가 주막 안으로 향했다. 안에는 이미 숨이 끊긴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가슴팍에 박힌 암기, 칠성투혼침, 천하제일 암살문파 혈령교의 동문암기였다. 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다. 무역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치자 그 안에서 옥패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혀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이승에 없을 것이다. 용서하거라. 아비가 너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으나 결국 강호의 인연은 끊을 수 없었구나. 이 옥패를 가지고 화산파로 가거라. 그곳에서 천검진인 설무진을 찾아라. 그는 아비의 옛 사형이시다. 그분께 옥패를 보이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명심하거라. 복수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진정한 일을 찾는다면 그 길 위에서 원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강호는 넓고 인심은 험하다. 하지만 진정한 협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아비가 이루지 못한 뜻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16회의 평범한 삶이 끝나고 강호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장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화산으로 가는 길. 이튿날 새벽, 무역은 아버지를 뒷산에 묻고 길을 떠났다. 아버지가 평소 소중히 간직하던 검 한 자루와 옥패, 그리고 여비로 쓸 은자 몇 냥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검의 이름은 청운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검으로 비록 명검은 아니었으나 잘 벼려진 좋은 무기였다. 화산까지는 도보로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다. 무역은 아버지에게 기초 검법과 내공신법을 배운 것이 전부였다. 어젯밤 자객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가 몰래 익혀준 진가의 가전 검법 덕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다. 검은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무역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무역은 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또 청풍채 놈들이 곡식을 빼앗아 갔다더군. 관가에서는 뭐 하는 거야? 산적 떼 하나 못 잡고. 관가가 뭘 하겠어. 청풍채주 도갈룡 맹호는 이류 고수라던데. 게다가 뒤에 어느 큰 문파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무역은 잠시 고민했다. 화산으로 가는 길은 급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경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청풍채가 어디 있습니까? 무역의 물음에 한 노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젊은이, 설마 청풍채에 가려는 건 아니겠지? 거기는 산적 소굴이야. 무공을 좀 안다고 해서 함부로 갈 곳이 아니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역의 눈빛은 확고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청풍채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10리 깊은 산속에 있다고 했다. 제2장 청풍채의 악한들. 청풍채는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세워진 산채였다. 무역이 산길을 오르자 곧 보초를 서던 산적 2명이 나타났다. 이봐, 꼬맹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헌상하러 온 거냐? 은자 100냥은 내놔야 살려주지. 무역은 검을 뽑았다. 약탈한 곡식을 돌려주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산적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채주님, 재미있는 놈 하나 왔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산채 안에서
10여 명의 산적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 선두에 선 사내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다. 청풍체주 도갈룡 맹우였다. 허, 어린 놈이 간이 부었구나. 이 도갈룡 맹우 앞에서 검을 뽑다니. 맹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철퇴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물러갈 테냐? 무역은 대답 대신 검을 들어 올렸다. 청운검이 햇빛을 받아 푸른빛을 발했다. 좋아, 그럼 죽어라. 맹우의 철퇴가 바람을 가르며 무역을 향해 날아왔다. 괴력으로 유명한 그의 일격은 바위도 부술 기세였다. 하지만 무역은 피하지 않았다. 청운검이 부드러운 궤적을 그리며 철퇴의 힘을 옆으로 흘려냈다. 진가검법의 초식 행운 유수였다. 뭐? 맹우가 놀라는 사이 무역의 검이 그의 손목을 스쳤다. 피가 튀었고 철퇴가 땅에 떨어졌다. 이놈이. 맹우가 왼손으로 암기를 던졌으나 무역의 검이 그것들을 모두 튕겨냈다. 주변의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무역의 검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검법의 진수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1명, 2명, 산적들이 쓰러져 갔다. 무역은 급소를 피해 팔다리만 베었다. 죽일 필요는 없었다. 이럴 수가. 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항복하겠다. 살려달라. 무역이 검을 거두자 산적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다. 약탈한 곡식을 모두 마을에 돌려주어라. 그리고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알겠습니다. 제3장 천하제일검객. 청풍체를 평정한 무역은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보름 후 무역은 드디어 화산파가 있는 섬서성에 도착했다. 화산은 오악 중 서악으로 불리는 명산이었다. 화산파는 구파일방 중 하나로 검법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정파문파였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했지만 무역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드디어 화산파 산문 앞에 도착했을 때 2명의 제자가 그를 막아섰다. 어린 형제, 무슨 일로 화산파를 찾았는가? 무역은 품에서 옥패를 꺼내 보였다. 청검진인 설무진 장로님을 뵙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옥패에는 화산파의 상징인 연화문양과 함께 무자가 새겨져 있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즉시 보고하겠소. 한 제자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태산과 같았다. 네가 그 옥패를 가지고 온 아이인가? 예, 소자 진무역이라 합니다. 갇힌 진무성의 유언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설무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무성이. 그래, 그 아우가 결국. 따라오너라. 제사장 숨겨진 과거. 설무진은 무역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다. 네 아버지 진무성은 나의 사제였다. 30년 전 우리는 함께 화산파에서 검을 익혔지. 무성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검객이었다. 모두가 그를 차기 장문인으로 생각했을 정도였지. 그런 아버지가 왜 강호를 떠나셨습니까? 설무진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전 강호에 큰 사건이 있었다. 마교의 재침이었지. 정사대전이라 불리는 그 전투에서 수많은 고수들이 목숨을 잃었다. 네 아버지도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중상을 입었지. 중상이라면 단전이 파괴되었다. 평생 쌓아온 내공이 모두 사라진 것이지. 무성은 그 충격으로 화산을 떠났다. 우리가 만류했지만 그는 무공을 잃은 자신이 화산파에 누가 될까 두려워했던 게야. 무역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검법을 사랑했으면서도 자신에게 강호의 삶을 권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혀가, 네 아버지는 비록 내공을 잃었어도 검의 이치만큼은 완전히 깨우친 경지에 이른 분이셨다. 그분이 너에게 가르친 검법은 화산파의 그 어떤 제자도 배우지 못한 진수일 게다. 설무진이 무역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부터 너는 화산파의 제자다.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진정한 협객이 되거라. 감사합니다, 장로님. 무역이 깊이 절을 올렸다.
제5장 화산의 수련. 화산파에는 1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무역은 외문제자로 들어와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비록 아버지에게 건법을 배웠지만 화산파의 내공신법과 정식 건법은 처음이었다. 무역과 같은 외문제자 중에는 3년 전에 입문한 소우걸이 있었다. 19살의 소우걸은 외문제자 중 실력이 가장 뛰어나 곧 내문으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재였다. 신참,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진무역입니다. 소사형. 사형이라니 기분 좋은데? 좋아. 내가 화산파의 규율을 가르쳐주지. 첫째,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타파봉에서 기본기를 연마한다. 둘째, 무술 연마 외의 시간에는 경전을 읽어 마음을 수양한다. 셋째, 사형을 공경하고 사제를 아낀다. 소우걸은 호쾌한 성격이었다. 무역은 그와 금세 친해졌다. 그나저나 무역아, 너는 외문제자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야. 천검지님께서 직접 데려온 제자는 처음이거든.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무역은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웃어넘겼다. 수련은 혹독했다. 매일 아침 1000번의 기본 배기, 오후에는 내공 수련, 저녁에는 경전 공부. 하지만 무역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해질수록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수련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화산파에 손님이 찾아왔다. 제6장 혈령교의 그림자. 그날도 무역은 타파봉에서 건법을 연마하고 있었다. 제자 진무역, 화산 24검 첫 번째 초식, 백운출수. 청운검이 구름처럼 부드럽게 펼쳐졌다. 두 번째 초식, 천회유선. 검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가 유성처럼 떨어졌다. 좋다. 석 달 만에 24검을 모두 익혔구나. 소우걸이 박수를 쳤다. 무역, 너 정말 재능이 있어. 나는 1년이나 걸렸는데. 소사형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큰일 났다. 혈령교의 고수가 산문 앞에 나타났어. 혈령교. 무역의 눈빛이 변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바로 혈령교였다. 무역 가만히 있어. 외문제자는 함부로 나설 수 없어. 소우걸이 무역의 팔을 잡았지만 무역은 이미 검을 들고 산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산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다. 화산파의 개들아, 나와라. 혈령교 7대5법 중 하나, 혈랑자 당철이 왔다. 화산파의 내문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혈령교 호법이라면 최소한 인류 고수. 화산파의 젊은 제자들로서는 상대하기 버거운 적이었다. 이봐, 혈령교 놈. 내 놈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무역이 앞으로 나섰다. 당철의 눈빛이 무역에게 향했다. 오, 제법 담력이 있는 꼬맹이로군. 좋아, 네가 상대해주지. 당철의 손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혈령교의 동문무공, 혈마장이었다. 무역 안 돼. 소우걸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무역의 청운검이 당철의 장력과 부딪혔다. 쾅! 엄청난 충격에 무역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껄껄껄, 감히 외문제자 주제에. 다음은 목숨을 거두겠다. 당철이 다시 장력을 펼치려는 순간이었다. 물러서거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백발의 노인, 천검진인 설무진이었다. 제7장 천검의 위엄. 설무진의 등장에 당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검진인. 직접 나오시다니 영광입니다. 혈령교 놈이 감히 화산에 발을 들여놓다니. 10년 전 정사대전을 벌써 잊었느냐? 설무진의 손이 검 손잡이에 닿았다. 아직 검을 뽑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감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가를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당철이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다. 한 달 후 형산에서 강호대회가 열립니다. 구파일방과 사대세가 그리고 우리 혈령교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무림맹주를 새로 선출하는 대회이지요. 무림맹주 선출이라. 10년 만이로군.
그렇습니다. 전대 맹주 천운검 조무극이 입적하신 지 10년. 이제 새로운 맹주가 필요한 때입니다. 화산파도 당연히 참석하시겠지요? 설무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화산파는 참석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럼 형산에서 뵙겠습니다. 당철이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가려 할 때 무역이 외쳤다. 잠깐, 현령교 놈. 당철이 뒤를 돌아봤다. 뭐냐 꼬맹이? 10년 전 변방의 작은 마을 주막에서 진무성이라는 사람을 죽인 것이 현령교냐? 당철의 눈빛이 빛났다. 진무성? 아, 그 화산파 배신자 말이냐? 무역의 손이 검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배신자라니. 모르는구나. 네 아비가 왜 화산파를 떠났는지. 그는 정사대전에서 마교에 협력한 역적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주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라 명하셨지. 거짓말. 믿든 말든 내 마음이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 네 아비는 화산파의 수치였고 정파무림의 배신자였다는 것이다. 껄껄껄. 당철의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다. 무역이 검을 뽑으려 했지만 설무진이 그를 막았다. 무역 진정하거라. 장로님, 저놈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정말 배신자였습니까? 설무진의 눈빛이 복잡했다. 사실이 아니다. 무성은 절대 배신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설명하기엔 복잡한 사정이 있다.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역. 설무진의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실렸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가 더 강해진 후에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다. 그때까지는 수련에만 정진하거라. 무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혼란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제8장 진실을 향한 갈증. 그날 밤 무역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가 배신자였다는 말. 그것이 사실일 리 없었다. 하지만 설무진조차 명확히 부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다.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무역은 침상에서 일어나 타파봉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에서 검을 휘둘렀다. 1번, 2번, 100번, 1000번. 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다. 검은 마음이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설무진이었다. 장로님, 무성도 그랬다.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면 밤새 검을 휘둘렀지. 너는 정말 그 아이를 닮았구나. 설무진이 무역 옆에 섰다. 무역아, 내게 이야기해 주마. 20년 전 정사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역의 눈빛이 설무진에게 향했다. 정사대전은 정파와 마교의 전면전이었다. 양측에서 수백 명의 고수가 모였고 사흘 밤낮을 싸웠지. 그 전투에서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아버지는 그 전투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성은 화산파의 정예 중 하나로 참전했다. 그리고 마교의 좌우법 혈무천과 대결했지. 혈무천은 당시 마교 최강자 중 하나였다. 무성은 그와의 대결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결국 혈무천을 물리쳤다. 그럼 아버지는 영웅이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무성이 전투 중에 마교와 내통했다는 소문이었지. 증거는 없었지만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다. 누가 그런 짓을?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문 때문에 무성은 화산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보다는 화산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길을 택했지. 무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혈영교는 그 소문을 믿고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겁니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혹은 혈무천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고. 설무진이 무역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역아, 복수는 끝이 없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다르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강해져라. 그리고 형산대회에 참가하거라.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외문제자인데. 1달이면 충분하다. 내가 직접 너를 가르치겠다. 무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로님께서 직접?
그래. 무성이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는 것을 보고 싶구나. 준비는 되었느냐? 무역이 깊이 절을 올렸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제구장 비전 전수. 이튿날부터 무역의 특별 수련이 시작되었다. 설무지는 화산파의 절정 무공 중 하나인 화산천검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화산천검은 총 9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9초식은 단순한 검법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를 담은 검의 도이다. 설무진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하얀 검기가 바위를 갈랐다. 첫 번째 초식, 개천벽지. 혼돈을 가르고 세상을 여는 검이다. 무역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검기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내공을 가졌다는 뜻이었다. 두 번째 초식, 산화변색. 산과 강을 바꾸는 검이다. 설무진의 검이 연속으로 3번 베어지자 주변의 바위들이 우르르 무너졌다. 세 번째 초식, 일월무광. 해와 달도 빛을 잃게 하는 검이다. 검이 빠르게 돌자 주변이 잠시 어두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 세 초식만 익혀도 인류 고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화산천검의 정수만 가르쳐주마. 정수라면? 검기를 다루는 법이다. 설무진이 무역의 단전에 손을 댔다. 따뜻한 기운이 무역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이것은 화산파의 내공심법 보어심경의 정수다. 이 내공으로 검기를 발하는 법을 배워라. 며칠 밤낮을 수련한 끝에 무역은 드디어 미약하게나마 검기를 발할 수 있게 되었다. 청운검을 휘두르자 창백한 푸른빛이 검날을 따라 뻗어나갔다. 좋다. 이 정도면 이류 고수 수준이다. 하지만 설무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진짜 가르침을 시작하겠다. 네 아버지 무성이 깨우쳤던 검의 경지를 말이다. 제10장 무검의 경지. 검의 경지는 3단계가 있다. 설무진이 말했다. 첫 번째는 검을 이용해 적을 빼는 단계. 이것은 초보자의 검이다. 두 번째는 검을 통해 길을 발하는 단계. 이것이 검기의 경지이며 인류 고수의 영역이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검이 없어도 검이 있는 단계. 무검의 경지다. 무역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검이 없는데 어떻게 검을 쓸 수 있습니까? 검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검객은 나뭇잎으로도, 나뭇가지로도, 심지어 맨손으로도 검을 쓸 수 있다. 네 아버지 무성이 바로 그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다. 설무진이 땅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들었다. 보거라. 나뭇가지를 휘두르자 마치 명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날카로운 검기가 뻗어나갔다. 바위가 두 동강이 났다. 이것이 무검의 경지다. 무성은 비록 내공을 잃었지만 이 경지만큼은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내공 없이도 너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검객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역아, 내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무성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지. 한 달 안에 무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입구라도 엿볼 수 있다면 형산대회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침 주십시오. 그로부터 무역의 진짜 수련이 시작되었다. 제11장 한 달의 시간. 한 달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무역은 하루도 쉬지 않고 수련했다. 설무진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네 검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순간 너 역시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같은 가르침이었다. 무역은 화산천검의 새 초식을 완전히 익혔고 검기 역시 안정적으로 발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무검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문턱에는 다다른 것 같았다. 형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설무진이 무역을 불렀다. 무역아, 이것을 받아라. 설무진이 건넨 것은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검이었다. 이것은 청어검이다. 내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검이지. 이제는 네가 가져라. 장로님, 이런 귀한 것을 네 아버지에게 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것으로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구나. 무역은 검을 받아들며
깊이 절을 올렸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형산에 가면 많은 고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무 앞서지 말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 마음을 잃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제12장 형산으로. 이튿날 아침 화산파 일행은 형산을 향해 출발했다. 설무진을 필두로 내문제자 10명과 뛰어난 외문제자 5명이 동행했다. 무역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무역 떨리지? 소호걸이 옆에서 물었다. 조금요? 당연하지. 형산대회는 10년에 한 번 열리는 강호의 대축제야.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하루아침에 강호 바닥에 명성을 떨칠 수 있어. 소사형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나? 글쎄, 일단 창피당하지 않는 게 목표지. 하! 형산까지는 보름길이었다. 길을 가는 동안 무역은 다양한 무리민들을 만났다. 어떤 이들은 화산파 일행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이것이 강호구나. 무역은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가 살았던 세계, 그리고 자신이 이제 발을 들여놓은 세계. 마침내 형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오악 중 남악으로 불리는 형산은 웅장한 자태를 자랑했다. 산 중턱에는 이미 수많은 장막이 쳐져 있었고 각 문파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저기 보이는 게 소림사 깃발이야. 그 옆은 무당파, 저쪽은 아미파. 소호걸이 설명했다. 그리고 저 검은 깃발은 현령교. 무역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검은 깃발 아래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무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핏빛 용포를 입은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저 사람이 현령교의 교주 혈천마 위무상이야. 10년 전 정사대전 이후 마교를 장악한 인물이지. 무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원수가 저기 있었다. 기다려라.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완성하겠다. 형산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종장 새로운 시작. 형산대회장에는 천하의 고수들이 모여들었다. 구파일방의 장문인들, 사대세가의 가주들, 그리고 각 문파의 정예제자들. 무역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협객이 되겠다는 결의. 제자들아, 들어라. 설무진이 화산파 제자들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화산파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우느냐이다. 협의 마음을 잃지 마라. 예.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무역도 그 중 한 명으로서 청어검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다. 아버지, 지켜보고 계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멀리서 푹소리가 울렸다. 형산대회가 시작되는 신호였다. 강호의 새로운 전설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6살 소년 진무역이 서 있었다.